180석 범여 토론 강제 종료시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국정원법이죠. 야당 입 틀어막았다. 격앙돼 있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개헌 빼고는 200년 넘게 필요한 개헌 빼고는 뭐 법안 통과는 쉽게 할 수 있다. 180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응천 의원은 어제 국정원법 표결도 불참을 했어요. 그동안도 논란이 있었죠. 뭐 이런 얘기들 적혀 있습니다. 오늘 뭐 또 필리버스터 진행되는데 이번엔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필리버스터예요. 이것도 아마 종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모양이 벌어지겠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국회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와대의 이중대일 뿐이지 결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태도는 안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빨리 이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방역과 민생에 우리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 어제 상황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철 위원. 전 저 정도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 투표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버린다면 예.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당초에서는 필리버스터 그냥 계속 하세요. 여당이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말마저 없었다면 또 저게 뭐 용인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하라고 했다가 또 이틀 지나서 코로나 감염자 늘어난다고 해서 말을 바꿔서 저렇게 힘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 여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 그냥 책상 위에 있는 컵이나 화분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장식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도 야당이 장식품이 되어서 아무리 유능한 여당이라 해도 제대로 된 정치를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당이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닌지. 윤희숙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얘기했던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민주주의자는 책. 다수의 폭정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수의 폭정이 지금 바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당이 너무 혼자 앞서가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 신뢰가 바로 얼마 전에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임대차 3법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이 없고 전세가 씨가 마르고 서민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좀 더 연결은 법을 만들어내야지 여당 혼자 만드는 법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야당의 말을 이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침묵이 금하고 물음표 찍으신 건 뭡니까? 침묵이 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여당은 야당에게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을 보고 그게 금이니까 침묵하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당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군요. 자, 윤경우 의원께서는 좀 과하지 않나? 아까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이용하셨어요. 예, 저도 뭐 우리 최경철 의원과 거의 비슷한 견해입니다. 이건 이낙연 대표가 점잖게 얘기했지만 그건 굉장히 큰 무게를 싣고 한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다수결에 다수의 횡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필리버스터라는 게 도입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동물국회 가자는 겁니까? 다시? 야당이 소수고 야당이 저항할 힘이 없으면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이 수단을 활용해야죠. 이거 놔둬야죠. 여당이 그 정도도 수용을 못한다면 모든 건 다 일렬 정도로 서서 해야 된다. 저는 갈수록 우리 사회 국회에 포함합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끔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게 그게 옳은 방향일 수 있어요. 그 옳은 방향이라면 그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작동이 돼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봉쇄해버리고 눌러버리면 그건 다수의 횡포.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독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조차도 수용 못하면 이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지 않나? 그 대상은 여당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쓰신 거네요. 김종욱 교수님. 여당은 이제 필리버스터 당초에는 그래 필리버스터 그냥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입장에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멈춰야 중지시켜야 됩니다라고 해서 종결시켰거든요. 그 이유 중에 든 게 이제 코로나 상황 이렇게 급하고 국회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분?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것들을 예로 들기에는 예. 저는 좀 비유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 안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소위 권력기관을 개혁할 수 있는 3대 법안 자체들을 올해 내에 완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 계속 필리버스터가 벌어져서 이 문제가 소위 사회정치적인 쟁점이 됐을 경우에 상당한 논란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도 법으로 보장된 거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것도 법으로 보장된 거니까 밀어붙인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요 네. 여당이 이렇게 갑자기 종결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여기 보면 사실은 윤희숙 의원이 다른 의원들보다 좀 오래 했어요. 그리고 기록을 세웠거든요. 12시간 47분, 그러니까 거의 13시간 가까이. 너무 한 의원이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무한정 길어지겠다 이렇게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분석의 기사도 오늘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좀 의식했을까요? 전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초기 입장에서는 야당의 그러니까 입법 독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의 입장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나름대로 판을 열어놓은 다음에 실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핵심은 여당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올해 내에 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대신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누수를 방지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판단 지점으로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가 최장 기간을 깼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이러면서 하나 이것은 양념 같은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핵심적으로 올해 내에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나름대로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하는 내부의 어떤 입장 전이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렇게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종결시켰을 때 발생할 문제가 저는 당장 지금은 그것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을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무한 독주할 수 있는 길들을 서두가 열어놓는 것들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여당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시간을 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도 뭐 아마 종결 표결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